백기정 이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사건 와이파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베테랑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그 육군 복무 중인 한 남성 부사관이 휴가 기간 중에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와서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일단 팩트 체크 먼저 한번 해보고 네. 이와 관련된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백기종 팀장님께서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 사안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지역에 근무하는 20대 중반의 그 모 하사님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오래전부터 그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한 이런 혼란을 겪고 왔어요. 이제 군 입대하고도요. 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치료라든가 심리 상담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본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다가 보고를 하고 휴가를 얻어서 태국에 있는 그 성전환 트랜스젠더 굉장히 수술이 발달한 곳이 태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출국을 해서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12월에 귀국을 해서 귀대를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본인은 지금 어떤 형태에 놓여 있냐면 군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보고를 받습니다. 받으니까 이게 육군에서 정한 소위 말하면 심신장애 상급 어떤 거냐면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성기, 고환, 적출 두 개를 다 하면은 심신장애 상급에 이제 그 판정을 받는데 이 상급에 판정이 되면 강제 전역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A 하사는 주거지 관할 법원에다가 성별 정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계류 중인데 그러면 전역 심사를 이 법원의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시민단체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또 진정을 받아가지고 육군 참모총장에 권고를 합니다. 이 심사 결정을 좀 늦춰라 이렇게 하는데 육군에서는 단호하게 내부적인 여론을 반영했다라고 해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또 제가 육군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알아봤는데 네. 아마 내부의 여론을 아마 그 물어본 것 같아요. 설문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상당히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라고 하는 측면을 부각을 하면서 오늘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지금 기초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네.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권센터에서는 전역 심사를 당연히 연기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입장을 계속 밝혀왔고 또 군 입장에서는 스스로 신체에 장애를 유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역 대상이다. 그렇죠. 이런 입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대로 복귀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성전환을 했다고 해서 뭐 나가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성전환 수술을 하러 갑니다라고 하는데 휴가를 가지 마라 또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갔어요. 네, 그러면서 군에서는 또 경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서 이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왔는데 성별 바뀐 것도 좀 충격이지만 이제는 여군으로 근무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복잡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교수님? 사실 이거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주제라고 저는 보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몇 가지 이제 다들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한 주제다. 더군다나 좀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첫 번째는 이런 성전환, 흔히 이제 트랜스젠딩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성전환을 우리가 장애로 볼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이를테면 DSM-5 그러니까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진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장애 통계 및 통계 편람이 있는데 진단과 이 통계 편람에 따르자면 DSM-4까지는 사실 성정체성 장애라는 게 있었지만 그렇죠.
5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는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ICD 곧 국제질병 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국제질병 코드에서도 사실 성주체성 장애나 이런 것들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 마치 우리가 동성애가 더 이상 정신장애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전부터 이제 이미 진단의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직은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용되고 있고 세계적인 코드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KCD 곧 한국에서 사용하는 질병 코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가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성전환을 과연 장애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더 오래 지속돼야 되고 조금 더 선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게 성전환자 입대와 관련된 건데 네. 성전환자의 입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사실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적응의 문제도 있고 공동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 두 주제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설 수는 있는데 사실 성전환을 했다고 군인으로서의 복무할 만한 역량이나 혹은 어떤 신체적인 근육의 문제나 혹은 골격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할 주제인가? 이보다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우리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셔서 의견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이제 토론하면서 한번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인권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좀 빨리 신속하게 이 상황을 정리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군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조직의 성격을 또 생각해 보면 이거를 또 마냥 이렇게 그냥 놔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의 성 정체성이 이렇게 혼란을 많이 겪어왔다면 그동안의 군대 생활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 군 입대를 해서 기갑 여단의 그 탱크 전차 조종수로 일을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계속해서 이제 뭐 하소연도 하고 자가적으로 이제 치료라든가 심리 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이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남자로서의 근무 또 남자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여성성, 그러니까 여성성의 정체성이 훨씬 크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돼서 부대에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본인의 어떤 인권적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도 가게 하고 그러면 너가 원한다면은 치료라든가 그 성전환 수술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그 허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후에 이제 논의는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지금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남자 군인으로서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성 군인으로 여자 군인으로 복무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현재 이분은 당사자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 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성이었는데 소위 말하면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그래서 여군 복무를 희망한다고 해서 이제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시스템을 보완해 가지고 만들어서 여군에 합류를 시켰다라고 한다고 하면 네. 그 많은 수의 여군들이 같이 합숙도 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같은 그 사우나 목욕장에 가서 목욕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군대 내에서는 특수성이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시설을 마련해 줄 수는 없단 말이죠. 네.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여군들이 느끼는 심리는 뭘까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남성, 이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트랜스젠더라는 부분 때문에 여성으로 들어와서 여성 군인과 합류를 해가지고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여군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거예요. 지금 강제 전역 심사위원, 그러니까 전역 심사위에서 만약에 전역이 결정이 되면 네. 계속해서 정체성의 논란이 되고 또 군 근무를 희망을 한다라고 하면 아직 나이가 충분히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군으로의 입대를 다시 지원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들어오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왜 하냐면 많은 동성애 그 여군들로부터 불편한 심리를 주는 이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라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해서 군인 근무를 희망을 한다고 하면 전역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여성 군인으로서의 지원을 해서 그 자격을 부여받고 그다음에 여자 군인으로 근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저는 뭐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네. 저는 충분히 이렇게 여군으로 다시 재입대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과연 이 부사관이 남성 군인으로서 성적인 뭐 성별 우리가 뭐 정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절이 있었고 그 관련된 호소도 있었는데 그러면 남자 여자 성별을 떠나서 과연 군에서의 적응은 어땠을까? 아마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군 남군을 가리는 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역량을 가리는 거라면 네. 과연 이 성전환이 강제 전역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 전역을 위한 여러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강제 전역을 마치 전제하고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실제 이번에 성전환을 한 부사관이 그 이전에 성적인 이런 부적절감을 느끼면서 남성 군인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물론 이제 이분은 장교예요. 장교니까 일반 장교가 아니고 부사관입니다. 네, 부사관이 하사관. 네. 장교랑 좀 다르죠. 네. 그러면 일반 이제 사병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공동생활에서 생겨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적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한 개인의 성적인 어떤 정체나 혹은 뭐 주체성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나 불쾌감, 성별 불쾌감이라고 하는 개인의 부적절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성적인 정체성이 분명히 진 거예요. 나는 여성이고 이제 성별과 관련해서 성별 변경 신청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조직의 적응 능력과 개인의 부적절감 느끼는 거는 좀 구별을 해야 되고요. 개인의 부적절감은 전 해결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조직의 부적절감이 과연 남성으로 있을 때와 여성으로 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 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 0507 쓰시는 분께서 남에게 피해 주지를 않는다면 인권상 보호를 해줘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피해를 입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의견 주셨고 또 반면에 0909 쓰신 애청자분은 우리 한국이 2020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네요. 맨 처음에 여군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좀 더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을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두 분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 것으로 좀 저는 이제 느껴지는데 이거 개인적인 적응이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조직이 중요한 겁니까? 너무 어려운데. 근데 지금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 추구권이나 자기 결정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 그 헌법 10조에 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37조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추구권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유와 권리 추구권. 네.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의무와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MIU라고 해서 맨 인 유니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자 군인 교도 소방 또 그 이에는 그 소위 말하면은 정체성 논란을 조금은 그래도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그 직업들이 상당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급격하게 변화가 되려면 기존 질서를 바로 뒤집어버리는 어떤 시스템 보완이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입법이나 어떤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많은 기관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 이 소위 성 정체성 논란으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사회적 약자나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요소는 우리가 분명히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질서를 뒤집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혁신적으로 대책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혼란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시스템화하고 보안 입법을 해서 그래서 정착을 시켜야지 이런 시스템이나 보안 입법 없이 곧바로 예를 들어서 군 같으면 경찰은 소방 교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남성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성으로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같은 동성 간에 느끼는 그런 이질감이나 불편함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이효성 교수님 말씀에 저는 그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하사관 소위 부사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사병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교하고는 틀리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는데 물론 그 고안을 적출했다고 성기를 적출했다고 해서 남자 군인으로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뭘 원하냐면 강력하게 여군으로 근무를 하겠다라는 희망을 피력을 하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성별 정쟁이 끝나서 여성화 된다고 하면 여성으로서 군인 근무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군에서는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법이 뭐냐. 네. 남성이 성기를 적출한 고안 적출을 하게 되면은 남성 군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일단 퇴직을 하고 그다음에 당신이 원하면 여성으로서 성별 정정이 허가가 나면 그때 여성으로서 여성 군인으로 입대를 해라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우세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시스템을 파괴해버리는 기존의 어떤 질서를 뒤집어버리는 이런 급격한 형태는 지금 막고자 한다. 이런 노력인 것 같습니다. 어머 이런 분도 있어요. 그 8736 쓰시는 분께서요. 제 조카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남성으로 성 전환을 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고요. 결혼도 했습니다. 여성하고. 네. 여군으로 희망하면 당연히 복무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주신 현실적으로 이제 바로 경험을 하신 이런 의견도 있네요. 아니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네. 이스라엘도 그렇고 캐나다나 아니면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에 실제 이렇게 트랜스젠딩 흔히 말하는 성전환을 한 사람들의 경우도 충분히 입대가 가능하고요. 입대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물론 여러 시스템들이나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또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라는 건 곧 문화, 곧 정서를 포함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런 그 서방의 이런 사례들을 본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랜스휴먼 시대가 멀지 않았거든요. 트랜스휴먼이라는 건 지금은 여러 장기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계로 대체하면서 인간의 기능을 더 확장하고 또 확립시키는 이런 변화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트랜스휴먼이라고 하는데 트랜스휴먼의 영역에는 성별 전환도 함께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게 다소 우리나라에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었고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다가 실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도 사실은 아직은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군은 조직이잖아요. 저는 군대를 가지 않은 여성이기 때문에 군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엄격성이라든지 그 조직 안에서의 응집성의 그 중요성 제가 경험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데 그렇다면 당연히 함께 근무해야 되는 여군들의 심정이나 아니면 여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저희 내담자들 중에도 성전환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네.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 주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적응이 어렵는데 조금 지나면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족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관련된 분들하고의 집단 상담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무조건 밀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논의해보고 적응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사회적으로도 갖는 게 어떨까. 그래서 어쩌면 이번 사례가 전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서에 대한 노크를 하는 하나의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 열린 마음으로 네. 이제 그 성소수자 소위 사회 약자 축에 들어가는 성소수자 이거 존중해 줘야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군 군인의 15,000명 정도의 트랜스젠더가 복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강력한 군 정책 중 하나가 트랜스젠더 근무를 입대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네. 누수화됐었고 또 상당히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왜 그랬냐면 참모들이 이런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군 조직이라는 특수성 이런 부분에 트랜스젠더가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걸 정책적인 보고를 받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입대를 막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미군의 한 15,00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굉장한 어떤
반감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럽이라든가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는 또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정신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그 공감 능력이 커 있어요. 네. 그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질서를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혁신적인 그런 혁명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보완을 하고 시스템을 하고 그다음에 성소수자라든가 트랜스젠더 같은 이런 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감대, 정신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MIU라고 해서 소위 제복을 입은 군인들, 경찰, 교도, 소방 특히 이런 측면만 부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역할을 했던 분이 갑자기 성전환 수술에서 여성의 일을 하게 되는 또 여성의 무리에 들어가서 행동을 하거나 생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조직 내에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불협화음이라든가 또 질서를 쉽게 말하면 어지럽히는 형태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완하고 시스템을 갖춰주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법제하고 시스템화해서 그래서 그런 정착을 하게 해야지 네. 지금 이런 시스템 없이 바로 급변해버리는 형태 남자 군인이었다 여자 군인으로 들어가라고 네.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조직에 있어서 근간을 흔드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 성소수자의 군복무 허용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병제를 유지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징병제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내가 성소수자 이 성소수자란 말이 좀 정확하지가 않고 예를 들면 뭐 성전환이나 정체성의 혼란을 좀 겪고 있는 사람인데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것을 제가 언제 말하기 좀 불편하지만 어쨌든 것을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을 가야 된다는 그 의무하고 가지고 충돌하면서 좀 너무 힘들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지금 성전환 같은 경우에는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실제 입대를 할 때에도 성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따로 이제 분류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심병사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사건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강제 전역을 지금 바로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직을 할 때에도 어떤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이쪽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결정이 되면 이직을 하는 것처럼 실제 강제 전역을 상부에서 강제로 내리기보다는 현재까지 성정체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군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결정이 날 때까지는 기속적으로 이 역할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번에 어느 정도 논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번에 전역과 관련된 위원회가 열리든지 아니면 여성 그 군인으로 어떤 변경의 시스템을 갖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안을 갖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너무 급작스럽게 일을 다 이렇게 해치워버리는 느낌이랄까. 우리 조직에선 이건 불가해라는 걸 너무 빠른 방침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군이라고 인권이 없는 곳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요. 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우리가 총기를 다루고 또 생명을 다루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기관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당연히 인권은 있는 거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건 지금 인권 역사가 그러하듯 시간이 걸리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강제전역 한 다음에 여군으로 들어오든지 이런 안보다는 제가 볼 땐 일단은 남자 군인으로서 원래 있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될 때까지의 시간을 논의의 시간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번에 전역위원회가 열리든지 아니면 또 다른 안이 있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단 강제 전역을 하고 여군으로 들어와라. 우리나라 군 시스템이 여군으로 이분을 받아줄까요? 근데 이제 사실 여군으로 신청해 놓은 것은 이제 재판의 일종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좀 오래 걸리니까 그동안에 너무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이게 또 좀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9918 쓰시는 분께서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안보를 위한 군 조직이라는 점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시기도 하고 또 8736 쓰시는 분께서는 왜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합니까? 이런 얘기도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얼마나 우리가 수용적인 자세를 갖느냐도 중요한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닥친 이 상황을 아까 이제 백기정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선택하는 지금 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역심사에서 전역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그분은 행정심판이나 이제 이런 그렇죠. 걸 거쳐서 그렇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거치고 거기서 이제 판결이 나게 되면은 그때 다시 들어가거나 이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이호선 교수님 말씀은 이제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뭐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전역할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라서 사실은 뭐가 먼저냐 앞뒤 이제 순서에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이제 물론 그 한 NGO 단체에서 이제 이런 게 지금 나왔죠. 남성이 성기가 없다는 점을 네네. 명분 삼아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직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네. 이제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질서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을 감수를 해라라고 하는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1과 100이라고 쳤을 때 한 사람의 인권 중요하지만 100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또 성소수자로 저는 얘기를 해요. 성소수자 현실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의 권리나 의무, 본인의 권리나 행복 추구권이나 자기 결정권을 주장을 할 때는 타인에게 공감을 받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요소가 분명히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런데 나만 생각하고 자아만 실현시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같이 공감하고 같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현 시스템에서 일단 존중을 하고 만약에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르되 방금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재판을 통해서 또 다시 이루어낸다는 말이죠. 그런데 본인은 지금 어떤 거냐면 내가 전역하기 싫다. 그리고 군에서는 내가 성전환 수술했으니까 여성 군인으로 합류를 시켜달라고 하는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다른 여성 군인들이나 많은 조직에서 불편함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만 생각하지 말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일을 추진을 하자라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네,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그 미국에서 한 분이 그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엄청난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이 사람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 전화 아퍼레이터라고 해서 한 전화를 받으면 다른 그 부서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복권이 당첨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너무 많은 전화가 폭주하니까 그럼 이 사람 회사에서 나가세요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 그 통화 연결원을 더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랑 다른 점이에요. 저는 이 군 문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또 우리나라가 워낙에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성장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과 또 집단의 중요성과 유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집단주의 문화 속에선 조직에서 일단 퇴출이 되잖아요. 재진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단의 그 힘 안에서 그러면 이런 한 개인은 언제든지 박탈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일면 일리가 있지만 굉장히 한 개인 입장을 바꿔놓고 한 개인의 입장에 서서 보면 힘없는 개인은 끊임없이 희생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법과 질서는 지금까지 늘 역사상 계속 변화해왔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발달한다 혹은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어떤 파격적인 것인지 아니면 발달한 국면인지 이거는 긴 역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무작정 이 사람 내보내고 조직의 안정성 유지한 다음에 나머지는 개인이 알아서 처리해. 이건 너무 이건 조금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오늘은 뭐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열린 결론이다. 이게 이제 말씀일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우리 각자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기정 전 팀장 그리고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